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업 도중에 요거 핸드폰을 좀 꽂아 놓고 할 건데 이 핸드폰은 별다른 용도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할 때 밴드를 켜 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 라이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밴드를 듣는 학생들한테 중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제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밴드가 좀 약간 불안정해 가지고 한 번씩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밴드가 끊어지면 제가 그거 끊기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수업 딱 종료 이제 그 수업을 딱 끊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밴드 켜 가지고 다시 붙여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 켜 놓는 용도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3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많으면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대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특히나 뭐 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지만 지금 현재 주말반도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명 조금 약간 넘게 그렇게 이제 있고 여러분들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신촌도 거의 80 몇 명, 거의 90명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만 지금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인강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많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리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뭐 나는 준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기소침한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싹 다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시작하세요. 자, 오늘 기본 과정 첫 시간인데 제가 그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 뭐 고급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출 예상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남아 있지만 하지만 그때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돼서 되게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형태의 오리엔테이션 시간 해서 뭐 이제 30분, 40분 뭐 또는 이제 1시간 이렇게 잡아먹어 버리면 그럼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올해 하는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뭐 여러분들 연고대는 물론이거니와 의대, 치대, 그다음에 수의대, 뭐 한의대, 약대 요거 되게 많이 궁금하잖아요. 학교별로 어떻게 문제 출제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범위로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학교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들이 가서 싹 다 복기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연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연대는 객관식이 15문제, 서술형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이 서술형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큰 문제 하나당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 정도까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새끼 문제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7문제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난이도를 보면 2년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3개년 2022부터 2024가 이제 얼마 전에 친, 그래서 작년 말에 친 그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3개년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합격 컷을 얘기를 하자면 화학은 이제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이제 학생들 합격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대가 이렇게 3년 내내 쉽게 나왔으니까 뭐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연대도 어렵게 나올 때는 미친 듯이 어렵게 나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2018, 2019, 자, 요때 2018년도, 2019년도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특히나 2019 같은 경우는 대학원 전공 문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대는 어렵게 내려고 하면 정말 미친 듯이 어렵게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만약에 나왔을 때 모든 편입 화학 시험을 통틀어서 제일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모든 학교 통틀어 가지고 연대만큼 어려운 학교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내면 얼마까지 어렵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대에서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좀 어려운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랑 똑같은 전형으로 2018년도부터 이제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가지고 고대도 굉장히 좀 쉽게 출제를 했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이제 그 학교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학생들 80 후반에서 90 초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도 뭐 쉽게 나오지만 때로는 이제 또 굉장히 연대처럼 어렵게 낸 적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9년도. 2019년도는 진짜 연대도 고대도 미친 듯이 어렵게 냈었고, 그때 합격한 학생들 점수 때 생각해보면 막 30점 후반에서 40점 초반 이렇게 됐었거든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틀려도 합격을 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용고대는 항상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낼 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들어가야 쉽게 출제될 때나 어렵게 출제될 때나 다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나온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 정도 달려있고, 그래서 새끼 문제 포함해가지고 한 25문제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고대는 요 정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고대랑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고대 의대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뽑아요. 작년에는 안 뽑았는데 재작년에는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대 의대 시험 같은 경우는 탁과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 화학과 시험이라든지 고대 생명 시험 똑같듯이 고대 의대에서 치는 화학 시험도 문제 다 똑같은 걸로 동일하게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 서술형으로, 그 다음에 난이도는 중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평균적인 난이도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몇 년간 뭐 의대라든지 또는 이제 약대를 뽑는 이제 용도로 잘 활용을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 중앙대 화학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용도로 시험을 좀 봤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중앙대 화학과 뽑는 그 시험지로 의대하고 약대도 뽑았고,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대나 약대를 뽑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어렵게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 객관식인데 난이도는 꽤 높았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학교 탑3를 뽑자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중에서도 중앙대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범위 자체는 일반 화학하고 고급 화학에서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 객관식. 중앙대랑 놀랍도록 스타일이 비슷한데 중앙대에 비해서는 좀 쉬워요. 그렇게 하고 일반학, 고급학 여기서 출제가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올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국대는 특징이 극악의 타임 어택으로 유명하거든요. 40분 만에 3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30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극악의 타임 어택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뭐 이제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못 풀었다. 뭐 이런 이제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단국대가 맨 처음에 그렇게 딱 시험을 치는 스타일을 제가 알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작년에 단국대 치대가 19명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19명을 뽑는다는 걸 19명에서 21명을 뽑는다는 걸 작년 현강생들은 6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합격생이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님들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확실한 거냐라고 했을 때 쌤,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인강에 노출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항의 들어오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19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인강에 널리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뜸은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뽑는다는 걸 제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실전 모의고사 갔을 때 제 조교 중에서 화학을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1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겨우겨우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딱 맞춰가지고 1시간 만에 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이제 맞춰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단국대 가서도 크게 문제를 많이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패한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올해 단국대 치대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줬어요. 자, 나중에 합격생 명단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에 오픈하기는 좀 약간 힘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거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굉장히 이제 많이 뽑는 학교로 이제 여러분들 단국대 가고 싶은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단국대에 특이하게 유기합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유기합성은 말 그대로 유기화학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화학을 그냥 1년간 그냥 풀커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고급화학에서 연고대 그 다음에 의학대 공통인 유기화학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고대 같은 경우는 유기합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학대 전용으로 해가지고 유기합성을 따로 수업을 합니다. 이걸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업을 해요. 그러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업하면 여러분들은 유기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약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편입 유기는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미트나 피트의 유기 문제를 보면 와, 망했다.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편입 유기는 그걸 뺏겨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출문제를 다 풀게 될 건데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몇 개월 뒤에 바로 이제 뭐 들통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지만 편입 유기는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고급화학에서 유기 베이스 배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성만 따로 빼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같이 병행하면 그러면 모든 편입 유기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7, 8월 달에 고급화학하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유기 합성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딱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오냐면 MDD에 있는 유기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편입 유기로는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편입 유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MD 유기보다도 더 쉽게 나오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유기 공부한다고 피트 유기처럼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기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4개월 만에 딱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뭐 하고 있는데요? 영어 공부하세요. 토익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학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토익이 만점이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토익 공부하고 하반기 들어가가지고 유기화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물에서 추가되는 과목들을 들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략을 그렇게 짜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 유기합성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간단하게 해도 충분하다. 모두 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합격생 인터뷰 같은 것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한 학생 찍었고, 이번에 당국대 치대 합격한 학생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대 미래 가는 학생, 그 학생 하나 또 이제 찍을 건데, 그 학생들도 전부 다 모두 다 유기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푼 학생들이고, 그리고 웬만한 학생들은 유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화하기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걸 실수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지, 유기는 하나도 실수 없이 대부분 다 잘 풀어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보도록 하죠. 원광대는 옛날부터 편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렇게 해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다 뽑는 학교로, 그래서 뭐 특히나 뭐 한의대라든지 한양학과 여기서도 이제 많이 뽑게 되죠.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자체가 중앙대나 경희대나 단국대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40문제, 그래서 50분 만에 풀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전공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또 고급화학에서 다 커버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도 일반화학, 고급화학, 유기, 합성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구 카톨릭 대학교도 되게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요 학교도 이제 객관식하고, 얘들은 특이하게 객관식이 15문제, 서술형이 큰 문제 5문제가 나오고, 밑에 마찬가지로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또는 많으면 4문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예전에 문제를 공개를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몇 년간 문제를 공개를 안 하죠. 근데 문제 공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조교들이 가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복귀 다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구 카톨릭 대학교가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굉장히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문제를 되게 쉽게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전체적으로 충분하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진짜 100점 맞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놈도 이제 그 일반화학이라든지 고급화학, 그 다음에 유기합성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고신대는 이제 의대 편입 중에서 가장 문제가 쉽게 출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학교보다도 고신대는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돼요. 대신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중요하죠. 1차 합격하고 나서 그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이제 2차 시작하는데, 교수님들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압박 면접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교수님들 들어가면 표정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대놓고 그냥 영어로 자기소개해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압박을 주는 그런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고신대는 어떻게 보면 뭐 시험 점수보다는 면접 점수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고시대는 문제 자체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대미래는 아주 또 특이하게 모두 다 올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 그렇게 해서 서술형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풀이과정 무조건 서술해야 됩니다. 풀이과정 없으면 다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잘 알아야 되는 학교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연대미래는 일반화학, 고급화학 절반, 그리고 유기합성 절반, 이렇게 딱 반반씩 출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유기합성에 대한 이 비중이 연대미래는 굉장히 큰 학교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연대미래를 합격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막 붙었는데, 뭐 약대도 붙고 당구대 치대도 붙고 마지막에 연대미래 붙어가지고 연대미래가 한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김현 편입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의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원대 수의대도, 자, 그렇게 해서 요거 25문제 요렇게 해서 출제되는데, 요거 또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하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간단한 이제 형태들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강원대 수의대는 좀 유명하죠. 토익이 만점이 아니면 아예 시험을 못 보러 가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일단은 토익 만점 받고 1차를 어떻게 통과하면 2차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2차에 대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 걸로 충분히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대. 이번에 제주대 의대가 한 명 뽑았는데 그 한 명이 이제 재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학생이 제주대를 안 가고 연대미래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비 1번이 아마도 제주대를 갔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주대는 총 20문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화학이라든지 고급화학, 유기합성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의대는 요 정도 해서 쭉 정리를 했고, 나머지 이제 경성대부터 김영대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는 전체적으로 약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한 명이 출제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놀랍도록 스타일이 너무나 비슷했었습니다. 여기는 경성대부터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석대까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이제 뭐 일부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약대 편입은 피트의 연장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피트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또는 이제 뺏겨가지고 똑같이 출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쌤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뭐 저는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 그나마 이제 브랜드 네임을 두제치더라도 약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교수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뺏겨서 쓴다? 학교 자존심, 교수님의 자존심으로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피트 문제 나든지 미트 문제에서 일부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 피트나 미트 문제 아니야? 이런 거 뺏겨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학교에 항의 들어와. 안 돼. 학교에 있는 자체적인 문제들. 그렇게 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하거나 안 그러면 시간 강사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출제를 했냐? 아니요. 일반화학도 그냥 적당하게 학생들 풀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틀리라고 어디서 낸다? 분석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같이 이렇게 전공화학에서 그냥 싸그리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 작년에 이제 공부를 했었던 이제 학생들 중에서 피트나 미트를 준비했었던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시험 치고 나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진짜 피트만 준비한 학생이나 미트만 준비한 학생 걸러내려고 시험 문제를 만든 것 같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미트나 피트 스타일이 아예 없었고 그렇게 하고 그냥 대놓고 전공들에서 이제 무더기로 그냥 출제를 하니까 그냥 너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라. 딱 이런 식이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딱 전공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전공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게 우리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막 이제 뭘 구해 가지고 답이 뭐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아,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OX 문제처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간단한 스타일. 한마디로 알고 있으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를 공부해서 알고만 있으면 맞출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모르면 그냥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뿐만 아니라 전공화학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넓은 범위를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그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하겠죠. 아, 요건 모르겠지, 이건 모르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는 그런 이제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트나 피트처럼 문제가 배배 꼬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고퀄리티의 그런 문제들 맞죠? 미트나 피트에서 나온 그런 이제 문제들을 막 집중해서 매번 이제 반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푸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좀 더 많이 폭넓은 형태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응용 문제를 하나도 안 푼다. 그건 아니에요. 응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좀 더 폭넓은 범위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트나 피트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베베 꼬아가지고 그렇게 출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범위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높은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전공에서 그냥 툭 가져와서 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편입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학교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다 푸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뭐 몇 문제 나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범위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학이라든지 고급화학, 유기합성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형태 약대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스타일도 굉장히 유사해요. 각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뭐 따로따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학교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릴 건데 이 학교 문제나 이 학교 문제나 별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만큼 문제가 유사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범위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학교별로 따로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학교들 중에서 작년에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제 교재를 가져간, 공식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제 교재를 가져간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이제 그 학교의 문제는 제 교재에 있는 문제와 놀랍도록 똑같은 그런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죠. 왜냐하면 제 교재 문제를,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가고 문제수를 늘려가지 있는 문제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를 보면 아, 여기구나 라고 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